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0월 셋째 주 10월 20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토요일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로 모레 교체했다. 이제 금요일 날 비가 온댄다. 토요일 날까지 온다니까 그 여파가 얼마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바로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0일 토요일 일요일 첫 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8마리가 출전해 있습니다. 예, 글로벌 타임 문학보이. 두마필이죠. 없지 않습니까? 음파무직. 근데 이런 경주는 항상 여러분들 제가 조심하시라는 이유가 이 글로벌 타임도 지난번에 이제 문시영 기수가 선행을 갔어요. 근데 라스트에서 14초 4예요. 뭐죠? 스팅제트한테 덜미를 잡혔죠. 근데 스팅제트가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다시 이제 그때 스팅제트 때 말씀을 더 이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선행을 가가지고 문시영 기수가 무리했나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근데 라스트에 섰단 말이에요. 1300m예요. 1200이고 오늘은 1300이라고요. 근데 상대가 약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점화필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후구의 어떤 추진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힘이 안 차 있다. 이게 부드러워지려면은 힘이 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만에 하나 이제 발주고 요동이나 늑발 그런 건 얘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보이가 있고 나머지 마필들은 사실 그렇죠. 여기에서 조금 음파뮤직이라든가 간악산 글로벌이요. 저 마필은 아주 걸음이 느립니다. 옆으로 뛰고요. 옆으로 뛰어요, 옆으로.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펜스에다 대놓고 막 두들겨 팬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어제 아침인가? 월요일 날 아침에도 그랬고 발주 연습 수영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 자체들은 한 번은 통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수영 조교라든가 발주 연습해서 빨리 해가지고 선행 가서 한 번은 어떻게 입상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 마필의 단점을 먼저 고치는 게 그러니까 그 마필이 얘는 뭐가 부족하다, 뭐가 단점이다라는 걸 먼저 캐치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강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우리나라는 두들겨 패는 것밖에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참 많이 매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마필이 어떤 인기권에 있지만 너무 그 저배당에 특히 이제 어린 마필들 이미 몇 번씩 뛰어봤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이제 한두 번 뛴 마필들은 그렇게 믿음을 확 가질 필요는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주입니다. 두 번째 경주는 원더풀 노돈이 있어요. 딱 한 방으로 어떻게 가볼까 싶은데 좀 곳곳에 복병마가 도스리고 있습니다. 오렌지 타임이 있고 크리솔 메이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자에서 이제 토요일자에서 이제 조제로 기수를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김철호 기수. 그 다음에 여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이제 조한별 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철경 기수가 있어요. 이철경 기수가 이번 주에 말 안 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기수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 마필이 뭐가 단점이다. 조교를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거를 타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의도했던 대로 타요. 지든 이기든 간에. 그렇게 타가지고 말의 능력을 끌어내는데 일조를 합니다. 근데 이 조한별 기수나 이철균 기수는 그걸 알기는 알되 그 어떤 결과를 끌어내는 게 약해요. 그게 약하고 이 기술은 강해요. 그래서 이 김철호 기수가 당찬낭보라든가 최근에 여타 보면은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앞에 가면 죽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의 단점이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직 커가기 전까지는 얘가 뭔가 경주에 적응하고 힘차가기 전까지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잘 통한다는 걸 알고 그거를 그렇게 조교를 하고 성과를 냅니다. 근데 이 기수들도 하긴 하는데 그 성과를 조금 덜 내더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타 기술 보면 뭐 저기 송재철 기수는 곱비 길게 잡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막 밀고 가는 게 우선 기본이에요. 일단 앞에 붙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버텨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말을 라스에서 직선에서 몰아대는 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이런 반문이 생기더라고요. 의문이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기술 보세요. 유승환 기수, 송재철 기수, 이제 몇몇 기술을 보면은 일단은 앞에 붙으려 그래요. 말이 어쨌든 간에 앞에 붙으려 그러는데 뭐 일단 그래도 원더풀 로더는 뭐 일단은 뭐 여기서는 한 수 위라고 보여지기도. 5번 오렌지 타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혁 기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조재로, 김철호 기수 위에 있는 기술이 이제 이혁 기수죠. 요 위에 기수, 이혁 기수 이제 누구죠? 장추열 기수 이런 기술이 조금 더 어떤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타요. 점마필도 지난번에 이혁 누구요? 마이야 기수가 쥐어짰거든요. 남산 미남 지난주에 여러분들 꼴찌 왔죠? 선행 못 가면 죽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주였었기 때문에 아직도 쟤도 보면은 어떤 좀 몸이 유연함이 없어요. 후구의 추진력이죠. 크리스톨 메이저 지난번에 역시 이제 붙들고 이제 취입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남는 게 누구냐면 이 4번 영원 자이언트인데, 얘가 무슨 수술을 했죠? 아닌가요? 다른 마필인가요? 얘가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얘가 수술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아무튼 간에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동안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더니, 이번 주엔 조금, 지난주에 그래 잘 뛰어서 그러나요? 뭐 잘 뛴 것도 없네요. 뭐 22초 8, 23초에다가 마지막 하론 타임이 14초 3인데, 송재철 기수네요. 송재철 기수 막 밀고 나왔죠. 가는 대로 막, 밀고 나왔는데, 라트에서 이제 그래서 무뎌졌어요. 저는 김영근 기수가 좀 낫다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김영근 기수의 어떤 뭐 이렇게 기승자세나 이런 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주먹에 힘은 있어요. 뭐 임다빈 기수 이런 기술보다는 조금 못하더라도 주먹은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믿어볼 만하다는 얘기죠. 뭐 당대 초월, 포에팅 누버 뭐 이런 마필들이면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어떤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졌다. 결국 이번 원더풀 노선을 축을 해서 주력으로 4를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5를 갈 거냐 뭐 이게 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지. 근데 워낙 2번이 답이기 때문에 배팅의 메리트는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400m고요. 자, 이 경주는 1번 킹고태양, 2번 썸머파티, 그 다음에 4번 스케일킹, 그 다음에 6번 스팅제트, 11번 벨로테로. 이 정도인가요? 예. 근데 이제 이 킹고태양은 지난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쥐어 짠 마필이다. 뭐 더 이상 없다. 막 제가 이제 그랬는데, 얘야말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페어스카이죠? 그 마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비슷해요. 모래 딱 맞는 순간, 고개를, 뭐라 그러죠? 딱! 움직이질 않잖아요. 약간 이제 들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리듬이 없기 때문에 스피드가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1번 게이트인데, 그죠? 뭐 선행마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행을 좀 기대하기는 좀 그렇고, 선행을 가려면 막 밀어붙여야 되는데, 아무튼 2주 만에 나오면서 얘한테 환장하는 게 뭐냐면은, 얘한테 아주 혹하는 거죠. 혹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조교 때 이 동반 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날라다녀요.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으니까 날라다녀요. 결국엔 그거밖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모래를 맞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아니 그 500km에 가까운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주폭 시원하죠. 뭐 리듬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유연해요. 근데 모래만 맞으면 그냥 뭐 얼음이 돼가지고 딱 그냥 움츠러들잖아요. 몸부터 고개까지 딱 경직돼 있어가지고 거기다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까? 얘 뛸 때 보면 고개 안 쳐들어요. 그냥 둘이 누구랑 붙여서 가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 모래 맞으면 또 그럴 텐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모래만 안 맞으면 되는 말인데, 그러면은 모래 맞는 건 네가 알아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거는 좀 곤란하죠. 이건 뭐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썸머 패트입니다. 얘도 몸치입니다. 몸치. 근데 몸치라도 제가 여기에다가 놓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모래 맞아버리면, 뒤로 가버리면은 이런 마필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짝 붙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4번 스케일킹 있잖아요. 얘도 리듬이 전혀 없는 마필이고 주행이 잘 안 되면서 보조주로 해서 맨날 훈련하는데 뭐 발이 주춤주춤 거리고. 그 스팅 제트입니다. 이거 깨지는 경주였었잖아요. 원래 스팅 제트가 깨지면서 이게 분할 경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아까 지금 뭐예요? 그 김성수 기수가 기승했던 이경주인가요? 응? 이경주의 1경주인가요? 예, 여기 글로벌 타임. 글로벌 타임이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갔는데 그 뒤에서 이 스팅 제트가 거의 여기 50m 전방에서 이겨요. 여기서 두들겨 패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죠? 글로벌 파티? 걔가 문세영 기수가 하나 무리 없이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 섰는데 스팅 제트가 잘 뛰어서 얘를 덮쳤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스팅 제트가 잘 뛰어서 덮친 게 아니고 글로벌 파티, 글로벌 파티예요? 예, 글로벌 파티가 무뎌졌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갖다 잡는데 그렇게 힘들게 잡더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들어갈 때 이게 뭐 반마신인가요? 4분의 3마신인가? 그 격차로 이기는 것 같은데 2분의 1마신이요? 이 반마신 이겨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서 뛰는 거 보면. 근다고 해서 얘가 뭐 자세가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약간 이제 기대려고 하니까 송재철 기수가 왼쪽 채찍을 이제 쓰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개가 좀 높고 직진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로벌 파티가 다 쓰는데 14초 4안가를 내는데 200m 활용 타임이. 근데 그걸 잡는데 그렇게 힘들어. 13초 7이에요. 잘 뛴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얘가 이기려면 뭐야? 선행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선행을 가야 되는 거 11번입니다. 얘가 이제 이용호 기수가 2번 취입을 했어요. 나오자마자 붙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다시 한번 추천드렸다가 꼴찌 왔죠. 레이스가 빨라버리니까 그랬는데 오늘 레이스는 어때요? 안 빨라 얘한테. 이거 모래 맞으면 뒤로 가지. 얘 몸치지. 4번 이거 뭐 그렇죠. 6번 이거 아까 말한 데 그냥 딱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은 이제 11번인데 이번에는 또 11번 게이트예요. 외곽에 있는 게 얘한테 좋을 게 없어요. 이용호 기수가 이제 또 앞에 빨라지면 또 고삐 풀고 이제 따라가면 좀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경주도 다 불안한 그런 마필들만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군화산 오고 낱말 경주입니다. 9파이터 있고요. 매직 사운드, 두손 오프, 걸작선, 다나은 넥스. 이 경주는 뭐 그릴 필요 없죠. 9파이터 1200, 1200m고요. 마이썬더 이거 아니고 매직 사운드 이거 최고 잔마피. 이거 뭐 김효정 기수가 맨날 저가 지금 최근에 2번 간신히 온 말이죠. 코지 기수, 김효정 기수가. 근데 이 매직 사운드가 여러분들 달라졌어요. 제가 그동안 한두 번 추천드리면서 그냥 계속 한쪽에 이렇게 불안한 그런 구석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번에도 이제 최고 작아서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얘가 했던 그런 모습은 없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420kg짜리 주폭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 주폭이 콱콱 늘어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서 더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자세도 좋아지고요. 두손 오픈이야 뭐 기본적인 기본권은 이고. 그다음에 걸작선 선행가 이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5번 결작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도 지금 체중이 몇 킬로 나가요? 474kg 나가. 470kg가 넘어가는 경주마로서는 정말 딱 알맞는 체중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마필 나올 때마다 뭐 보라 그랬죠? 체장. 얘 선행 가도 쓰는 이유가 뭐냐? 네? 선행 가도 쓰는 이유가 허리가 길기 때문에 그래요. 체장이 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막 목소리 힘주고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체크를 안 하시면 그냥 계속 나올 때마다 물론 이제 뭐 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는 뭐 계속 저는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를 꼭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뛰는 거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걸어갈 때, 윤승할 때나 예시장 가서 이마필의 어떤 그 체장을 한번 보세요. 이 다리 어깨 선부터 이 엉덩이 중심선까지 있죠. 그 길이를 다른 마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그게 안 되면 그 허리를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얘 한번 보세요. 반짝반짝합니다. 활기 넘치고 뭐 환장을 합니다.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뒤가 저 멀리 있거든요. 좀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건데, 저 월드킹맨이랑 동반 습보를 합니다. 일요일날 동반 습보를 하는데 날라다녀요. 순간적으로는 날라다니지 오래 못 갑니다. 예,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사실 매직 사운드도 뭐 좋아졌다 그래도 믿을 수 없고, 다나은 넥스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난번에 인기 있지 않았었어요? 제가 이런 마필들을 어떻게 인기말을 만드냐고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예? 두 번 2차 곤 마필인데 그것도 정상이 또 3회 번쩍 이런 마필들에게 덜미를 잡힌 마필인데, 오늘 아무리 약해도 저는 이런 마필들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마필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700m 국내산 5호군입니다. 오늘 경주는 좀 막 깨져서 분할된 경주가 있기 때문에 막 진짜 그런 말들만 갖다 모아놨어요. 저 5번 희망찬가입니다. 지난번에도 추천드렸다 그랬죠. 6번 베스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바람살이 있습니다. 8번 파사로봉. 뭐 이 정도인가요? 네, 이 정도 같아요. 빛나는 질주? 빛나는 질주? 빛나는 질주는 그냥 W 해놓을까요? 금성파워요? 이거 지난번에 박우른 기수가 쥐어짠 마필이잖아요. 얘는 동체가 워낙 두네요. 걸음이 느려요. 그리고 신마랑 동반 습본데 두 쪽에 패도 못 넘어가요. 이런 마필들은 조금 편하게 뛰는 거는 선행밖에 없습니다. 희망찬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추천드렸었는데, 그 뛰는 걸 보고 제가 자꾸 이게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예. 그냥 워낙 뭐 이렇게 판이 약해서 뭐 그때 백룡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백룡이 이제 뭐 자세가 좋아졌다, 발 바꿈을 뭐 그 누가 해리 캐시밍기슨가 누가 잘하더라 막 그러면서 여기서 막 떠들었는데 결국에는 추천 못 하잖아요.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근데 이마피를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그래도 얘가 이제 1700 뭐 이렇게 뛰어보고 거리 검증이 돼 있다 뭐 그러면서 그랬는데, 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얘는 역시 이제 채공을 갖고 있는 주행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타느냐예요. 그 얘가 뭐 나이가 어려요, 뭐 체구가 작아요, 정말. 그다음에 6번이 있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신영철 기수가 1200m인가 1300 1400인가요? 쥐어짰잖아요. 쥐어짜도 그만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8번부터 얘기할게요. 8번 이 파사로봉입니다. 이 왼발만 쓰고 안으로 기대는 말, 자세 높고. 예? 이런 마필이 이제 아마 이제 송재철 기수가 여기를 왔을 때는 1700m를 왔을 때는 제가 아까 누차 거리가 길어 조재호 기수나 뭐 김철호 기수나 조한별 기수나 뭐 이런 기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수들이 하듯이 해야 돼요. 근데 이 기수가 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희망찬가나 이 파사로봉이나 똑같이 걸음이 느려요. 근데 얘는 안으로 기대고 자세까지 높은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외곽으로 빨리 붙어가지고 어떻게 버텨낸 거지 늘어난 거리가 좋을 게 없어요. 여기서 얘네들보다 더 이상한 게 누구냐면 이 7번 바람살입니다. 11마리 뛰는데 인기 11위짜리예요. 인기 11위. 11마리 뛰는데 인기 11위가 들어와서 9구가 터졌나요? 뭐 배당은 모르겠습니다. 배당은 큰데 이걸 인기 이제 1위마로 만들어요. 예?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죠. 지난번에도 인기 1위를 인기 1위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기 1위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선입권에서 꽉 붙잡고 있었습니까? 앞에서 이제 무뎌져 주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시원시원하게 올라왔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마필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경주는 어차피 쉬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바람살만 그냥 집중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하고 똑같이 타는지 안 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똑같은 전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게이트 위치가 바뀌고, 그러니까 기수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어떤 다른 외적인 요인 때문에 다른 게 안 되는데 뭐 기수가 말을 못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전개를 할 수 있는 게 매번 똑같이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마가 어려운 거고 이 바람살이 이렇게 인기를 그냥 한번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인기를 높이 해버리면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어차피 보시면 누굴 갖고 할 겁니까? 뭐 그 중에 고르라 그래도 다 못 고르거든요. 능력 있는 말 어떻게 골라내니까 여기서 저는 못 고르니까 여러분들. 자, 오경주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00m고요. 네. 자, 이제 선행마가 많은 경주입니다. 그 중에 제일 빠른 게 2번 신의여제인데 얘는 뭐 어디 아파서 신 게 아니라 지난번에 실격당해죠. 왜 그러냐면 이 신의여제가 이동하기 숱하면은 도주죠, 도주. 그 도주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또 고개도 높죠? 고개도 높고. 도주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질 있잖아요, 성질.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얘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그 블랙 퍼펙트인가? 블랙 스펙터 이런 마필들하고 얘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성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체형은 당연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혼자 엄청 뛰려고 그래요. 이런 말 놔주면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제어를 해서 힘을 안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최대한 제어를 할 때 말하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땡기라고요? 막 뒤로 자빠져가지고 막 발을 앞으로 뻗고 온몸으로 땡기는 것보다 그냥 손가락 하나로 꽉 눌러줘가지고 머리만 내려주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건데 힘들죠. 근데 그걸 안 해요. 주먹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필도 사실 뭐 1200m니까 배팅권에서 이게 제일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선행을 가기 때문에. 자, 4번 하상기한 그렇고 라운드업 한타 지난번에 그냥 막 정우주 기수가 죽기 살기로 밀어서 선행을 갔어요. 예? 여기선 선행 가고 싶어도 못 가. 8번 도끼 드래곤입니다. 걸음 엄청 느린 체공 많은 마필. 네모 프린스 제가 이미기현 기수 지난번에 57kg 이게 57kg 그동안 제가 몇 번을 하만식 기수부터 시작해서 몇 번 결정타가 없는 마필이에요. 얘는 고개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그렇고 남는 건 이제 보름달빛이에요. 보름달빛인데 얘도 얘랑 성격이 비슷해요. 막 뛰려고 아주 환장을 합니다. 근데 얘보다는 덜해요. 뭐가 덜하냐면 얘는 그래도 몸이라도 유연해. 고개는 자세는 높아도. 그러니까 이 외곽에 있다라는 게 저는 조금 뭐랄까요 좀 쾌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수철 기수가 조금 더 잡아야 되는데 오수철 기수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요만큼은 몰아도 되겠지 이런 마인드예요. 기승할 때 보면은 그리고 잡아요. 그냥 늦었어요. 저기서 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벌써 요만큼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캐리어가 점점 많이 좀 쌓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만 아니면은 뭐 외곽에 있는 어떤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7번 엑셀런트 킹입니다. 엑셀런트 킹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뭐라 그랬어요. 서승기수 밀고 나올 겁니다. 막 밀고 나올 거라고. 막 밀고 나오잖아요. 근데 나한테 서버리잖아요. 자기가 무슨 로봇입니까? 힘이 그렇게 셉니까? 막 밀고 나오게? 그럼 오늘 조인권 기수예요. 조인권 기수도 뭐 앞에 가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에 가려고 해도 못 가. 그 얘가 제일 유리해요.
얘가 질 유리하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나 뭐가 좋아진 건 이 보름달빛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2번 이런 도주 뭐 혹시 알아요? 또 이용호 기수가 또 아주 또 제대로 한번 제어를 할지 이런 마필들은 좀 배팅권에서는 좀 무시하기 어렵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6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농협중앙해장배 대상경주. 이게 아마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뭐가 있죠? 뭐가 있고 이제 아마 이제 12월 달에 있을 브리저스컵에 가는 2살짜리들. 그냥 2살짜리들 그랑프리라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주인가요? 그랑프리가 펼쳐지는데 이 2살짜리들이 이제 서울말들 이제 대표를 뽑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는 2번 리얼딜입니다. 리얼딜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용비태양이 있고 6번 실버레인 그 다음에 9번 한강퍼펙트 10번 불청객 12번 캡틴 파워. 자, 이렇게 해서 좀 하나씩 지워갈까요? 네, 일단 리얼딜입니다. 이거는 못 지웁니다. 네, 못 지웁니다. 지난번에도 임기현 기수가 막 직선에서 막 안으로 기대려고 하는데도 탄력이 있었어요. 3차까지 왔었고 탄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얘가 임기현 기수가 지난번 조교할 때 막 발을 바꾸려고 길을 쓰는데도 안 바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바꿔요. 부드럽게 바꿔요. 오늘 아침에 뭐랑 뛰어갔어요? 33번이 뭐죠? 오늘 아침에 뭐랑 뛰어가던데 37번이면 청산영웅. 청산영웅. 이게 국산 3군이죠? 국산 3군. 예. 좀 있으면 나오나요? 근데 얘는 이제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느린 거의 추입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리얼딜이 자세가 안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안정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쪽에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 싶은 생각이고요. 근데 요 3번은 제가 왜 적어놨냐면 일단 체형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세. 근데 자세도 양호한데 아직 이 파워가 없어요. 좀 파워가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관전하는 쪽에서 좀 보고 그 다음에 6번 이 실버레이입니다. 이마필도 지난번에 누구랑 뛰었어요? 누구랑 뛰는데 간신히 이겨요. 앞에 걸적 시대죠. 걸적 시대 잡는데 그 마지막 허론 타임이 13초 7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얘가 이제 스팅 제트랑 동반 습보를 해요. 스팅 제트를 동반 습보하는데 스팅 제트도 오늘 갑자기 이제 이번 주 경주가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갑자기 조교한 그런 마필인데 1코너에 가서 얘한테 푹 퍼져버려요. 그럼 어저께인가 일요일 날도 뭐랑 동반 습보하는데 걔도 못 넘어가더라고요. 지난번에 뛴 것까지 플러스 실전 플러스 이번 주 조교를 봐서는 너무 과신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강 퍼펙트입니다. 얘가 뭐랑 동반 습보를 했는데 걔를 이번 여기 출전하는 말인데요. 이 6번 이 실버레인이랑 동반 습보를 월요일 날인가 해요. 월요일 날 하는데 얘를 못 따라가요. 갑자기 그 호흡이 조금 거칠어졌더라고요. 호흡이 조금 거칠어졌는데, 근데 지난번에 뛴 거면 유승환 기수가 9번 달았던가요? 아닌가요? 한강 퍼펙트가 아닌가? 이 선에 갔던 마필이요. 제가 또 다른 마필을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11번. 저거요.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에서 그때 안쪽에 박혀가 있어요. 안쪽으로 바닥에서 올라와요. 그때 보면은 모래를 맞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약간 그때 무리해서 그런 건지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요마피를 좀 세게 봅니다. 뭐 별표까지는 아니래도 동그라미 2개 정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불청객입니다. 이제 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리얼덜이냐 불청객이냐. 근데 얘는 아직까지 이제 내측으로 기대는 게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해서 조금 부족한데 얘는 다 좋아요. 캡틴 TK랑 동반 습보를 하는데 다 주행자세 힘, 뭐 유연성 다 갖고 있습니다. 근성 다 갖고 있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이 좀 파워가 없어요. 느긋한 건지 파워가 조금 떨어집니다. 요게 부족한데 지난번에 뛰는 그런 주행 자세나 이런 거 봤을 땐 제가 이 경주에서 출전한 말 중에서 가장 조금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냐. 대신 그런 어떤 파워감이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12점 캡틴 킵테이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게 경주가 끝나고 시상을 하러 이제 그 조교사랑 같이 이제 그 봉고차를 타고 그 시상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송재철 기수하고 조교사하고 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조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 봐. 2살짜리들 사이에선 취입이 통한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2살짜리이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하니까 낮에 쓰니까 너는 힘으로 안 배우고 취입으로 가자. 이 얘기거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동안엔 자꾸 지금 데뷔 전부터 1400 선행을 가려고 길을 썼단 말이에요.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좌우절, 구절 염자로 인해서 8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얘가 뭐랑 동반습부하는데 불청객, 강남 불청이랑 동반습부하는데 얘랑 잽도 안 돼요. 지금도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여러분들 한 번 입상을 했다고 해서 지난번에 루키스테이크스 경주에서 입상을 했다고 해서 일단은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컨디션은 지난번처럼 그렇게 100%는 아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난번에 같이 뛴 마필이 누구예요? 2와 2분의 1 마신을 진 리얼딜이 있고요. 뭐 한강 퍼펙트도 뭐 리얼딜에게 2와 2분의 1 마신을 졌기 때문에 이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10번 불청객을 강릉 서울 불청객을 조금 더 어떤 잠재력을 높이 평가할 거냐. 뭐 이게 관건인데 지난번 상대가 대성 스타였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리얼딜 쪽에 조금 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힘이 가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주는 좀 후차권만 폭을 조금 좁히면 좋겠다. 또 특히 캡틴 PK의 체중 체크나 컨디션 꼭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네. 이 경주는 이제 다른 거 없죠. 나노머신 아니지, 파워 에치드, 글로벌. 그러니까 딱 지금 글로벌 럭키하고 파워 에치드 2마리밖에 없어요. 글도 드래곤이요? 이건 뭐 걸음이 엄청 큰 마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현종 기수가 1400인가 거기서 한번 날라오고 최근에 이제 입상한 건데 워낙 걸음이 커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장거리 1600이 오히려 어울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워낙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낑기고는 갈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축으로 가긴 좀 어렵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4번 글로벌 럭키와 파워 에치드 2마필만 놓고 보면 파워 에치드가 센가요? 이 마필도 자꾸 이렇게 주행을 이번에는 좀 잘 돌아갔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좀 안 돌아간다 막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도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걸음은 없었습니다. 라스트에서 다 무너졌고. 그래서 이 경주는 진짜 딱 마음 먹고 이제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누구냐면 1번 나노메타입니다. 나노메타. 1600을 2번 뛰어봤죠? 1800? 1800m네요. 1800 2번 뛰어봤네요. 근데 이 마필이 제가 데뷔전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저거 고쳐주면 많이 뛸 거다. 근데 결국엔 못 고쳤어요. 그것 때문에 막 공백기, 불규칙한 그 출전 주기를 갖고 나오고 막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전마필을 보는 이유가 그 부자연스럽던 걸음이 없어졌어요. 근데 아파서 그런지 하여튼간 활기는 없어요. 근데 조금만 부자연스러운 걸음만 없어도 그게 어떤 얘의 능력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철 기수고 1번 게이트에 있고, 뭐 기본적으로 뭐 월등한 순발력은 아니에요. 선행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닌데, 또 뭐 나노먼신이나 뭐 이런 마필들, 골든 드래곤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좀 시도를 하겠죠. 골든 드래곤이 선행을 가나요? 그러면 좀 봐줘야 되나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경주 딴 거 없습니다. 뭐 그냥 뭐 저런 글로벌 럭키 제가 뭐 여기 번호 주르륵 나열시키고 뭐 하나씩 이렇게 저거 할 그런 계제가 없어요. 그냥 1번 나노메타의 어떤 컨디션만 체크하면 돼요.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에 또 습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습보 좀 안 해. 저렇게 부자연스러운 말은 습보를 하면 안 돼요. 습보를 하면
그게 이제 더 가중이 된다니까요. 완전치 않은데 막 나죠. 그래서 오늘 지금 목요일날 습보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당일날 꼭 걸음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이런 마필들. 근데 그동안 습보도 했고 했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괜찮았기 때문에 좀 괜찮을 거라는 제 예측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당일 현장 컨디션은 좀 필요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8마리 출전했는 9경주입니다. 1800m고요. 자, 1번 짜릿한 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함성이요. 4번 금세다. 그 다음에 8번 스마트 클레어. 이렇게 심화필로 가나요? 네. 그러니까 8마리밖에 출전 안 됐으니까 이런데 어부질이 여기다 낑겨야 되는 게 3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노라마 킹은 뭐 조교를 안 했고 나머지 말은 그렇게 낄 게 없는데 이 짜릿한 저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얘기 기억하십니까? 그냥 요점만 얘기하면은 승군전이지만 컨디션은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요점, 딱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삼복승신인가 뭘 추천했는데 뭐가 없었죠? 뭐가 없어서 못 맞췄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난번에 좀 2군에 출전했다 오늘은 이제 3군에 출전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스포 블레이드랑 제가 토요일자 2군의 스포 블레이드랑 이제 동반 스포랍니다. 이번엔 컨디션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컨디션은 아니지만 빼고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죠. 8마리가 출전하 있고 뭐 다른 어떤 여타 마필들이 뭐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금세다입니다. 얘는 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행 악벽이 있었던 마필이죠. 그래서 막 이 사코나에서 막 돌아서고 막 그랬던 마필이에요. 요즘엔 이거는 없어요. 잘 돌아가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자세가 높고 큰 주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말아라. 절대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먼저 움직이잖아요. 저 건너편에 가니까 먼저 움직여가지고 선두권에 가서 하나, 둘, 셋, 여기 옆에 가서 딱 붙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고. 말이 지금 어떤지 아냐고요. 말이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을 많이 쓰는 마필인데 먼저 왜 움직이냐고. 그냥 바닥에 있어서 온 적 있잖아요. 그대로 타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일요일부터 일요일날 문정기 수가 채찍돼 가면서 그랬죠. 월요일날 그랬어. 수요일날 하루 쉬었나요? 오늘 또 그래. 오늘은 저 발주 연습하면서 그 신마 2살짜리하고 같이 발주대 같이 하면서 두들겨 패고 막 그러고 날라와.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1000m를 뛰는데도 여기 오는 속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하고 하늘과 짱 차이에요. 그래도 얘가 여기서 봐야 돼요.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동안 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3차 갔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먼저 움직이지 말 8마리 뛰는데 왜 먼저 움직이냐고. 지 꼬바리 가도 8번째인데 11마리 뛰는 곳 11마리 뛸 때 11번째 가는 거랑 8마리 뛰어서 8번째 가는 건데 여기 그 킹하나 아침함성 뭐 이런 마필들 자기 뒤에 있을 거라고요. 자기 뒤에 있는 말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4, 5번째 있으니까 4, 5번째 가면 얘네들이 얼마나 뛴다고 그걸 쫓아가냐고요. 힘 다 쓰고 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무빙한 거 보세요. 무빙. 먼저 움직이잖아요. 응?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보세요. 왜 졌는지. 아니 안 그러면 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 여기서 막 짜증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이게 자꾸 기수 핑계대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기수가 그럴 거라는 거. 제가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움직이지 말라고. 예? 그 다음에 여기 8번 스마트 클레어도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선행 가서 쥐어짠 마필이고요. 뭐 선행을 가나요? 예, 지금 컨디션은 그렇게 아닙니다. 어제 수요일 날이죠. 신의 이름과 동반하는데 들고 패고 몰고 그래도 뭐 넘어가지도 못하라고요. 저런 말들은 선행을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여기 누가 선행을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옥룡? 이 옥룡이 말이 좋아졌던데 뭐 이것까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금세다랑 거의 비슷한 주행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푸룩한 기수인가요? 누구죠? 다비드 기수인가? 다비드 기수가 이 1400에서 외곽으로 올라와서 입상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금세다를 축으로 하되 뭐 짜릿한 자유 이건 뭐 배당의 메리트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취맘성, 뭐 스마트 클리어 이런 마필 다 받쳐가지고는 예, 좀 메리트가 없습니다. 네, 구경주였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했는 예, 10경주입니다. 1800. 재밌습니까? 재미없죠. 뭐 자이언트 M이 있고, 뭐 지난번에 정정익수가 외곽으로 돌고, 에펠탑 지난번에 보니까 예, 역시 말이 어딘가 나빠요. 예전에 어떤 그 날라오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예, 거의 쓰다시피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6주 만에 출전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뭐 조교 내용도 그렇고 거의 뭐 예, 훈련의 어떤 강도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기분 좋은 말? 이거는 지금까지 아무리 조교를 해도 좀 사이즈가 한 수 아래인 것 같고, 썬더 플래시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청산영웅과 자이언트 M, 에펠탑이 지금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이 마필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산영웅이 뭐 오늘 아침에 제가 뭐랑 그랬죠? 뭐랑 동반 스포했습니다. 리얼딜? 동반 스포하고. 자이언트 M도 이게 참 이렇게 후구의 어떤 놀림을 봐서는 뛰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정정희 기수가 외곽으로 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라트에서 청산용이 못 잡더라고요. 근데 청산용이 또 오늘 58kg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58kg의 어떤 대안을 찾자니 없어요. 지금 바람의 검도 이거 아니고 에펠탑도 아니고 썬더 플래시 기분 좋은 말이요. 기분 좋은 말? 네, 이게 하나 걸리네요. 근데 뭐 지금까지 뛴 게 뭐 거리 검증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기분 좋은 말? 한 번 뛰었어요? 안 뛰었잖아요. 한 번도 안 뛰고 1800 뭐 없잖아요. 1600도 안 뛰어보고 기분 좋은 말. 네. 아니요.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는 말인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어차피 사이즈로는 2번, 6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7번이 뭐 얼만큼 뛰느냐가 관건인데 예. 조금 저배당에다 또 역시 이제 무리수를 두는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10경주였었고요. 네, 마지막 경주입니다. 11경주고요. 네, 여기는 네. 1번 구필승, 2번 나운포레스트, 3번 럭키월드, 5번, 9번, 10번 이런 마필들 다 좀 말씀을 드려야 되네. 자, 구필승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김용근 기수의 어떤 주목. 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리면서 뭘 제가 그랬죠. 마지막 경주였었나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이게 그랬을 겁니다. 이날 제가 뭐에다가 볼트맨 그 경주가 아니라 볼트맨을 축으로 9필승하고 4번하고 그 다음에 용환보스를 추천드렸었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9필승을 축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사이즈 때문에 얘는 컨디션이 아니었었거든요. 볼트맨이.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경주였었는데 그러니까 그날 왜 그랬냐면은 일단 이 임다빈 기수를 그냥 믿었어야 되는 겁니다. 임다빈 기수의 어떤 주먹을 좀 믿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제가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임다빈 기수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탁 붙들고 그냥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차지 않습니까? 고개는 들고 타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건 옛날에 말씀을 드렸죠. 1800까지는 따라가도 된다. 선입권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김용근 기수가 그야말로 이제 여러분들 뭐 얘기한 고로시, 잼에 걸렸던 거예요. 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도 설명드렸어요. 물이 있는데 여기 안에 갇혔어요. 요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 의도와는 제가 봤을 때 상관이 없었어. 자기 의도대로 거기에서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야.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예요. 자, 보세요. 선행을 갈까요? 안 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선행 간다예요. 선행 가면 죽어요. 1600m 아니라 모레도 선행 죽어요. 근데 여기 지금 더 빠른 마이 센터라든가 울프 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이 가서 댐빌 겁니다. 얘가 선행을 간다 치더라도 지난번처럼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냥 갇힌 게 아니죠. 임다빈 기수는 자기 스스로 거기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붙들고 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1800, 그러니까
그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선행을 가려고 이제 막 무리수를 둘 겁니다. 그래서 좀 얘도 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고요. 2번입니다. 2번인데 이게 라운포레트 제가 토요일자에서 얘기했었나요? 에어팩스랑 같이 동반 스포라고. 어젠가 동반 스포하고 오늘 보니까 말이 조금 이렇게 걸음이 부자연스러워졌어요. 원래는 제가 요게 축인데 그거 보고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3번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은 리얼마입니다. 이건 말씀드렸죠. 아마 데뷔 때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군은 무조건 갑니다. 1군 가서 활약은 조금 체구가 작기 때문에 활약은 두고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선행을 가서 1군 올라와서 선행을 가서 볼트맨에 이기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볼트맨이 우승을 차지하고 얘가 준우승을 차지하고 얘가 선행 가서 우승을 차지하고 볼트맨이 2차고 아마 2번 그랬을 겁니다. 지금 뛴 상대가 바이스로이라든가 글로벌 베이트 천상 이런 마필 셰네킨 코스모 사이즈가 한 수 아래라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또 이상규 교수가 지난번에 그렇게 9번 게이트에서 뭘 밀고 나가기 그냥 뒤에서 붙들고 있죠. 왜 이렇게 밀고 나가는지. 그냥 또 그러면 또 죽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사이즈 약한 데다가 일단 앞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붙어가지고 라트에서 선배들이랑 뭐 추진해가지고 몰아가지고 자기가 물론 뭐 자기가 뭐 운동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랬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약한 말을 갖고 그렇게 전개를 합니다. 남들이 무리할 때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조금 남아있는 걸 좀 어떤 능력을 끌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빅스고인데 지금 보니까 58kg네. 괜히 또 예상한 것 같은데 얘는 사이즈가 한 수 위에요. 예. 얘는 한 수 위에 전력인데 이 빅스고가 제가 이제 25전을 뛰면서 여태까지 1군에 와서 활약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걸음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힘 소진을 많이 하는 걸 갖고 있어요. 앞에 붙으면 안 돼요. 이동화 기수 자꾸 앞에 붙으려고 그래. 서승훈 기수, 이동화 기수 그냥 계속 지금 그런 식의 전개를 펼친다고요. 그냥 이런 마필들 제가 조상범 기수라서 예상을 한 것 같은데 조상범 기수는 또 그런 유형의 마필이죠. 송재철, 김초로, 조재로, 조상범 기수 그런 유형의 기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교하고 이 말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조교사의 어떤 작전이 들어가 버리면 뭐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렸죠. 이 남산의 별은 1800은 그냥 그럭저럭이 해요. 1900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1600은 항상 조심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을 쫙 나열시켰는데 남는 게 누구죠? 남는 게 이제 이게 1군이 아니었었고 이게 2번이 뭐였었죠? 2번이 라운포레스트였었고 이게 축이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좀 부자연스러워졌더라. 어제 너무 강한 훈련을 했다. 이 3번 럭키월드입니다. 야 장산 포이즌도 점핑이고 얘도 점핑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 럭키월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1군은 갈 거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 여기서 내주로든 외주로든 여기서 2000m는 안 뛰어봤을걸요. 여기서 이게 지금 자꾸 외곽으로 나가려고 한다. 근데 그런 거를 장추열 기수는 잡아냈어요. 그죠? 잡아냈는데 지난번에도 1400에서 보니까 김동수 기수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곽에 있는 게 더 유리해서 제가 찬스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3착밖에 못 왔죠. 천지광풍도 있었죠. 장산 포이즌은 없었죠. 그 로키월드는 제가 몰축인데 주력으로 갔죠. 하여튼간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게 주력이었었나요? 천지광풍이 없었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냥 모든 면에서 얘는 한 수 아래인 거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근데 그동안의 어떤 조교 내용을 보면 그냥 구보 한 바퀴 삥, 구보 한 바퀴 삥 거의 습보를 안 했어요. 습보를 안 하고 습보를 한다고 해서 뛰는 건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훈련 패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훈련 패턴에서 저 멀리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비록 하위군이긴 하지만 이 천지 레이디요?
국내산 육군 데뷔전 치르는 마필이죠. 국내산 육군. 얘랑 두 차례 동반 습보를 합니다. 두 차례 동반 습보를 하고 어느 날인가 보니까 나오면은 그냥 구보 하나입니다. 속보도 안 해요. 생략하고 그냥 구보 하나 삥 타고 가고 삥 타고 그러는 걸 어느 날 보니까는 속보도 한 바퀴 일단 몸을 풀어요. 그래도 구보 두 바퀴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량이 그만큼 늘고 정상적인 훈련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3코너에서 과연 어떻게 이 김동수 기수가 제어를 할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주 자체가 1군 중하이 클래스거든요. 물론 이제 라온 포레스트가 있고 이제 그렇지만 뭐 여기 지금 구필승 같은 게 무슨 최고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상포 윤승, 리얼마 그렇고 뭐가 있습니까? 2군 말이라고 안 될 게 지금 마이트에서 지금 컨디션 아니죠. 빅스고가 그래서 조금 걸리긴 합니다. 조상병 기수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남산 그룹. 그러니까 기본은 이 3번 이 럭키월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뭐 훈련만 아팠으니까 훈련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완벽하게 난 건지 하여튼간 그동안 훈련을 안 하고도 그만큼 입상을 하고 뛰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훈련만 하면 조금 더 뛰지 않을까? 1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뭐 지금 나쁜 데 없고, 그래서 이경주는 1군 편성이라도 럭키월드를 좀 주시해서 볼 거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나머지 마필이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뭐 없죠. 일단 남산의 별 사이즈상 2번 나온 포레스트, 그 다음에 9번 빅스고, 이런 마필들은 좀 염두에 두고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경주 마쳤습니다. 네. 10월 셋째 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비 오고 나서 기온이 뚝 떨어진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